이것은 투자 역사상 가장 미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든 상식을 뒤바꿔 놓았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들어온 속보입니다. 전 세계 투자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패를 거듭했던 아르헨티나의 저주받은 땅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해발 4,000m 고지대, 독성 소금으로 뒤덮인 죽음의 염호에서 말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이 이룬 기적적인 성공 이야기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이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감동열차TV의 나레이터인 저 서진이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저의 원동력이 됩니다. 현재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베카 하트만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하이델베르크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15년째 신에너지 섹터 수석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런던 정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거쳐 현재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출근한 저에게 부사장인 클라우스 밀러가 긴급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트만 박사, 급하게 분석해야 할 투자 건이 있습니다. 아시아 기업 관련 건인데요. 클라우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포스코라는 한국 철강 회사입니다. 철강 회사가 무슨 일로요?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사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철강 회사가 갑자기 리튬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도 의외였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투자 대상지였습니다. 클라우스가 건넨 자료를 펼쳐보자 옴브레 무에르토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페인어로 죽음의 사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설마 그곳 말입니까? 네, 바로 그곳입니다. 독일의 BASF도 포기했고 프랑스 토탈도 손을 뗐던 바로 그 염호 말입니다. 저는 즉시 과거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독일, 프랑스, 미국의 대형 자원 개발 회사들이 도전했다가 모두 철수했던 곳이었습니다. 해발 3,800m 고지대에 위치한 이 염호는 극한의 추위와 독성 소금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조차 저주받은 땅이라고 부르며 접근을 꺼리는 곳이었죠. 그런데 한국 기업이 그곳에 3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위험도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과거 실패 사례들을 하나씩 검토해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철수했던 것입니다. 리튬 추출 과정에서 순도를 높이지 못했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측 자료를 보니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전기 투석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막을 층층이 쌓은 스택에 전기를 걸어 순도 높은 수산화리튬을 제조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였지만 실제 상용화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그 혹독한 환경에서 과연 기술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투자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스에게 초안을 보여주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포스코가 이미 광권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 소유권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은행 내부에서는 이미 포스코에 투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료 분석가인 하인츠 베커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레베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미쳤나 봅니다.
30년간 실패만 거듭한 곳에 왜 뛰어드는 걸까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런던 사무소의 라틴 아메리카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지질학자 데이비드 윌슨 교수는 화면 너머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트만 박사, 그곳은 정말 지옥 같은 환경입니다. 고산병으로 쓰러질 정도의 고지대에 독성 소금이 가득한 땅이에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불모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포스코가 단순히 기존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모를 격자 형태로 나누어 각 구역별로 세밀하게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존 기업들이 표면 근처에서만 샘플을 채취했던 것과 달리 포스코는 100m 이상 깊이 파서 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접근법은 분명히 차별화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스코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리튬 농도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샘플에서 0.8%의 농도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업적 개발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검증에 나섰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 기관과 현지 연구소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포스코의 발표가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추가 탐사 결과였습니다. 총 20개 지점에서 채취한 샘플 모두에서 높은 리튬 농도가 확인됐습니다. 평균 농도가 0.85%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예상 매장량도 200만 톤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초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급히 투자 의견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리튬을 발견하는 것과 실제로 추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런 극한 환경에서 상업적 생산이 과연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포스코 측에서는 독자 개발한 친환경 추출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기술보다 물 사용량을 70%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클라우스가 제게 현지 실사를 제안했습니다. 직접 아르헨티나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는 14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비행이었고 거기서 다시 12시간을 더 가야 여모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직접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2018년 6월 아르헨티나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그리고 포스코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포스코가 제시한 기술적 해법들이 과연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살타주로 향했습니다. 현지 가이드와 함께 사륜 구동 차량으로 12시간을 달려 옴브레 무에르토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고도가 너무 높아서 산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온통 하얀 소금으로 뒤덮인 불모지였습니다. 식물은 물론이고 벌레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왜 이곳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새벽 5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현장 책임자로 보이는 분이 김진수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언제부터 작업하고 계신가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부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6개월째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답변에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작업 방식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염호 전체를 36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질학적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기업들이 대충 몇 군데만 파보고 포기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장비였습니다. 한국에서 최첨단 분석 장비와 AI 탐사 로봇들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상훈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장비들로 100m 깊이까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고산병에 시달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주민들이 점차 한국팀을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파블로 로사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외국인들과 달라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환경학을 전공한 에밀리아라는 대학생은 리튬 개발이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 기업의 거짓말 아닌가요? 그런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팀이 진행한 정밀 탐사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리튬 매장량이 확인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1350만 톤입니다. 초기 추정치보다 6배나 많습니다. 저는 그 순간 투자 분석가로서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원 개발이 아니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한국팀의 진짜 실력은 리튬 추출 기술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전기투석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상훈 박사가 직접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선택적 분리입니다. 특수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리튬만을 골라내는 것이죠. 물 사용량도 기존 대비 70%나 절감됩니다. 실제로 테스트 결과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순도가 99.99%에 달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환경 영향이었습니다. 사용한 물의 95%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밀리아도 이 기술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한국팀이 제공한 환경 영향 평가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시키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한국팀의 물 정화 시스템 덕분에 염호 주변 수질이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전에 없던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새들도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파블로 이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살면서 이 호수가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 봐요. 개발을 하면서 환경이 더 좋아지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독일 자원개발 대기업의 CEO인 마르틴 클라우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한국의 기술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기술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지 정부와 주민들, 심지어 환경단체들까지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팀의 위기 대처 능력이었습니다. 갑작스런 규모 6.2의 지진과 폭우가 동시에 발생해 시설이 파괴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복구에 3개월은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긴급 지원팀을 파견하고 최신 장비를 공수해 단 3주 만에 모든 것을 복구해냈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로 업그레이드해서 말입니다. 김 부장이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안전한 시설에서 더 깨끗한 리튬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민족입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저력을 새삼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현지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투자는 실패가 아니라 대성공으로 끝날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부정적 평가를 뒤바꿔 강력한 매수 의견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인츠가 제게 말했습니다. 레베카, 정말 확신하는 건가요? 30년간 실패만 거듭한 곳에서 갑자기 성공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봤으니까 확신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했고 중국과 유럽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몇 년 전 김 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게 될 미래가 올 것이고 그때 리튬이 새로운 금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의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리튬 가격도 드디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초만 해도 톤당 $10,000 수준이었는데 상반기가 지나면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포스코의 타이밍이 완벽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포스코가 공식 발표한 매장량이 1,350만 톤으로 확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김 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40조 원 가치를 달성했습니다. 300억 원 투자가 1,300배 수익을 거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투자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에서는 한국 기업의 선견지명이라고 보도했고 BBC에서는 아시아의 놀라운 성공 사례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과거의 무모한 투자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언론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독일 자원개발 대기업 CEO 마르틴 클라우저의 반응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BMW, 폭스바겐, 현대차 모두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테슬라 임원진은 심지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품질의 리튬은 처음 봅니다. 10년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전량 구매를 원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말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물 사용량 70% 절감, 탄소 배출 최소화를 실현하면서도 세계 최고 품질의 리튬을 생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국이 해낸 일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살타 주지사가 직접 여물을 방문해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우정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투자 분석가로서 느끼는 감동이 컸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던 투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의 성공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도전도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파트너십을 제안해왔고 일부에서는 인수 제안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의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 보호에 대한 철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포스코는 1단계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약 8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연산 2만 5천 톤 규모의 1단계 상하 공정을 착공했습니다. 염수리튬 1단계 상공정은 살타주 해발 4,000m 고지대 염호에 위치해 염수에서 인산리튬을 생산하고 살타주 9MSC 저지대에 위치한 하공정에서 인산리튬을 수산화리튬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후속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약 1조 원을 투자해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아르헨티나에 연산 2만 5천 톤 규모의 염수리튬 2단계 상공정을 건설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연산 5만 톤 규모의 염수리튬 3단계 공장도 적시에 투자해 염수리튬 생산 능력 총 10만 톤을 확보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리튬 생산이 아닙니다. 리튬 마이너스 양극재 마이너스 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풀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매년 한국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파블로 이장이 행사준비위원장을 맡아 우리 마을에 희망을 가져다준 한국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리아는 환경연구소 소장이 되어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생태계 보존 연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가 환경과 발전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현지 대학에서는 한국학과가 신설됐고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한국식 프로젝트 접근법을 벤치마킹하러 사절단이 몰려왔습니다. 칠레, 볼리비아, 페루에서도 한국식 모델을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 사절단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김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철학입니다. 포스코는 또한 매년 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우수 학생들이 한국에서 6개월간 기술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육을 통한 진정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포스코의 성공이 확실해지면서 저는 투자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섹터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특히 원료 확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내부 회의에서 저는 새로운 투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리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원료를 확보한 기업들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클라우스 부사장도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포스코 사례를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프로젝트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겠어요. 하지만 포스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레 등 남미의 다른 염호 개발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했고 북미와 호주의 광산 자원 회사와도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서 성공한 친환경 리튬 추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물 사용량을 추가로 20% 더 절감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환경 영향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리튬을 추출하면서도 자연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의 기술력은 이미 광석 리튬 분야에서도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준공 후 가동 중인 연산 21,500톤 규모의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광석 리튬 1공장에 이어 2024년 내 같은 규모의 2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어 광석 리튬 기반 수산화 리튬 43,000톤 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스코는 염수와 광석 자원 모두에서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료 다변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국제 투자업계도 포스코의 전략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냈습니다. 포스코는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풀밸류 체인을 갖춘 유일한 기업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포스코에 대한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리튬 자원 확보와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포스코가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김 부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르헨티나에서 얻은 것은 리튬만이 아닙니다. 환경과 기술이 함께할 수 있다는 증명을 얻었고 현지 주민들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건설 과정에서 약 4,8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60개 이상의 지역 협력업체를 참여시키는 등 현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포스코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투자 분석가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는 단순한 투자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기술과 의지로 극복해낸 인간 승리의 드라마입니다. 30년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패했던 죽음의 땅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환경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철학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처음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러 왔다고 했던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300억 원이 40조 원으로 변한 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도전 정신과 기술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경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기존 기업들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발했다면 한국은 오히려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개발했습니다. 물 사용량을 70% 절감하고 사용한 물의 95%를 재활용하며 심지어 염호 주변 생태계까지 복원시켰습니다. 에밀리아가 마지막에 제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개발과 환경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도 특별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이 떠날 때마다 상처받았던 주민들에게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치던 모습, 파블로 이장이 손자에게 한국과 함께 세계를 바꿨다고 말하던 모습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성취는 놀라웠습니다. 전기 투석을 활용한 친환경 리튬 추출 기술, AI 기반 지질 분석 시스템,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최첨단 기술들을 현장에 적용해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들이 실험실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해발 4,000m의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프로젝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해외 자원 투자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300억 원 투자로 40조 원 가치를 창출한 것은 1300배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이런 수익률은 투자업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한국인들이 보여준 정신력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고산병에 시달리면서도 전 세계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의지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옴브레 무에르토에서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젊은 연구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실에는 꿈과 열정이 가득하고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성공이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죽음의 땅도 희망의 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불굴의 도전 정신과 혁신적 기술력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